부산에 온병터가 있는 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온병터의 이 뜻은 뭔가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온대운터는 원래 녹색 대학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대안학교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제한학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 대안학교가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학도 필요하다. 대학적 대학 배움의 공간이. 그래서 이제 대한대학으로서 녹색대학이 이제 창립되었다가 이제 그 경남도 교육청에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대학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생각해 보면 불교대학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는데 녹색대학은 또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온배움터, 온전한 배움의 공간이라 우리 말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아, 그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맞아요. 그 대학이 뜨한 부분을 딱 이렇게 복점해버리네, 그죠? 네. 그러면 이 녹색대학에서 생태적 자립을 위한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생태적 자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생태란 말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생태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관계의 망을 생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쓰레기를 이제 다 버리고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까? 이게 매일매일 산으로 가는데 하루에 얼마만큼의 이제 산이 만들어지고 얼마만큼의 나무들이 베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영상을 보거나 뭐 책을 읽어가지고 뭐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 해서 옛날로 돌아가기는 좀 힘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전환시켜 나가는 공부, 그러니까 생태적이라고 한다 했을 때 그것은 어, 자연의 순환에 맞게끔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살려나가는 그런 관계망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이제 교육하는 공간이 생태 자립 교육을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립이라고 한다 했을 때 자립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이게 생활을 하는 방법들은 이제 슈퍼마켓에서 많은 걸 사잖아요.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서 우리가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본이나 산업 문명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신의 노동과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삶을 회복시키고 자연에 더 가깝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생태적 자립이라는 게 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가고 또 뭔가를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삶인 것 같는데, 근데 아까 저도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지금의 삶이 몇십 년 되지가 않아요. 사실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연 쓰레기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양식은 거의 쓰레기가 없이 그러니까 버리면 그것이 다시 또 자연으로 썩고 다시 순환되는 삶을 살았던 건데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이례적인 삶의 양식인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삶이 보편적 삶이고 그 과거의 삶이 다 이례적인 삶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인간이 이 발전적 사유를 하고 있는 발전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 것이 된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면 예, 저의 이런 어떤 생각들이나 말들이 그럼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이 뭔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가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급하게 뭔가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일상의 회복이 필요하겠다. 일상에서의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하나도 사실 귀한 거잖아. 그 귀한 음식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 빨리 먹고 가버리고 대충 사서 먹고 그리고 그것들이 귀하지 않은데 도대체 인생에 뭐가 더 귀한 것이 바느질 수업도 있어요. 엄대원도. 바느질로 이렇게 옷을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이렇게 옷을 지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냥 밖에 백화점에서 하나 사면 되는데 이걸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나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좀 더 깊이 더 생각해 보면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의 삶 자체도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쉽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 수많은 어떤 그냥 버려지는 것들과 같이 이제 그런 것들로 내 삶을 이루어가게 되면 자기 삶도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내 나가는 그런 활동과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내가 정말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팔리지 않고 쉽게 소모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 자본이나 뭐 산업 문명이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들이 계속 뺏겨나가고 계속 소모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시민들과 풀어나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같이 지켜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함께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사님 옆에서 들으면서 어떤 영성가의 그 외침을 듣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서 이렇게 좀 찡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방금까지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온병태의 철학적인 어떤 기반 이런 네. 것들이었는데 이것을 토대로 어떤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온병태에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시민대학 영역인데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이 의식주잖아요. 이 의식주를 우리가 그냥 소비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산야초, 그다음에 눈농사 과정, 텃밭농사 과정, 그다음에 전통 발효 음식 과정 이런 먹거리만 해도 네 가지 과정이 있어요. 산야초는 들과 산에 피어난 나물들과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 생명들을 가지고 먹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논농사를 통해서 벼를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 쌀을 작업할 것인가, 그다음에 밭농사를 통해서 여러 먹거리들 만드는 걸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된장, 고추장, 이제 김치, 뭐 막걸리 이런 것들을 덮는 것도 배우는 것이 이제 먹거리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옷을 이제 지어 입는 거. 저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생활복인데 편하고 되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입는 이제 이런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 건축이라고 해서 집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시민대학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에 활동가를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부산 지역 시민 사회를 보게 되면 다 80년대, 90년대 이제 뜻을 품은 이제 분들이 70년대, 80년대 그 분들이 막 이제 지금도 막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젊은 20대들은 이제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지역사회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언제나 그 시대는 뜨거운 청년들의 열정으로 바뀌어왔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어디에 뭐에 지금 뜨거운가 좀 생각해보면 안타까운데 지금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가 바로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를 담는 이 뭔가 결정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생들이 꿈꿨던 것이 지금 30년, 40년 지나서 이제 집권 세력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지금 근데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든 환경위기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꿔나갈 것인가. 근데 그것이 결국 자기의 아픔을 또 치유하는 어떤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민대학 영역 얘기했고 청년 교육들을 좀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대학이었기 때문에 원래 청년들을 모으고 청년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가 또 그것에 어떻게 자기가 공명하고 있는가, 자기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같이 보면서 그 이 시대의 아픔에 내가 응답하는 삶이 결국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삶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풀어나가고 서로를 치유해 주면서 같이 이 시대의 아픔도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교육들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청년 교육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이 되겠고, 또 하나의 영역은 이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교육의 교사양 과정이라든지 활동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서 예, 지역사회에 필요한 그 대안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어떤 교육 활동들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적 어떤 세례를 받은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배우지 않아도 네. 역사적 어떤 물결 속에서 함께 얘기하고 저절로 또 해소되고 또 헤쳐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는데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그 과정이 없어진 것 같네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네. 이미 기업들이 다 그렇죠. 장식했고, 미디어도 이제 자본 권력이 다 장식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 뭔가 숨 쉬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시대적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진 거죠. 이거 간다 해도 어디를 가면 내가 그 사람들 만날 수 있는지를 모른 채 다 개별화되고 있다는. 그럼 이제 이런 청년들은 어떻게 모으고 또 성장을 시키나요? 이제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노력은 해요. 그래서 네, 본 것 같습니다. 그 이것저것 이제 노력을 해서 거기에 공감한 청년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계속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시대의 아픔이 이 아이들 마음속에 남아있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문명이 만들어낸 폭력이 그대로 내재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지금 서로를 계속 상대화시키고 수단화시키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자기 자기 자식조차도 어떤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대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회 밖에 나가보면 다 하나같이 다 이제 뭐 돈을 위해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명의 존엄성을 이제 회복하지 못한 채 계속 이제 자기 생명이라는 건 그냥 존엄한 건데 자기가 그것을 이제 잃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의미를 이제 잃어가고 마음이 그래서 숨쉬기 힘들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삼성에 갔는데도 그냥 뭐 그만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왜 그런가 우리는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막상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내가 더 이상 다녔다가는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마음이 숨 쉬는 곳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후 위기가 엄청 심각한 거죠. 이 시대의 생태 위기가 정말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생명의 위기인데 이게 위기인 것처럼 생명의 위기라면 나도 생명인 이상 나도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모두가 다 위기에 놓여져 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대부분 다 모른 채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청년들은 그걸 직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대기업에서 돈을 벌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최근에 그러면은 원배홈트에서 어떤 공간도 좀 마련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들과 함께 계속 얘기도 나누고 또 지역 시민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계속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이제 작년에 건물을 하나를 돈이 있어서 산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보증을 써줘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이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제 말하면 안 돼. 10억을 온전히 대출받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건물 하나 샀어요. 근데 뭐 저희가 산 건 아니라 저희가 산 건 아니고 시민들이 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부산 지역에서 시민운동이 뭐 몇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그 결과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물질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성과가 미미한 거죠. 사실. 사실 부산에 엄청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건물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 보이는데 그 중에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공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몇 군데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 거의 뭐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 꽂은 거 마치 바늘 하나가 이제 땅에 꽂혀져 있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건물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실 이제 1년만 바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되게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었을 때는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하면서 대안적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의 삶을 전환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과 시도들을 보자.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지 못했을 때 청년들은 계속 뭐 어딘가에서 적당을 항상 버리다가도 월세 압박에 다 그만두게 되고 그거 메꾸느라고 공모사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힘들어지게 되고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모인 청년들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청년들에게 그런 보금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자.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공간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5층 건물이고요. 지하는 공유 부엌으로 해서 그 지역 사회 시민들에게 이제 같이 저녁 먹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그 공간으로 공유 주방을 만들었고 1층은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뭐 비건이나 뭐 제로 웨스트 같은 어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뭐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청년분들을 펼칠 수 있는 이제 1층 공간을 마련하려 하고 2층은 교육장이고요. 3층은 이제 사무실이 되겠고 4층이 이제 청년 쉐어하우스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이제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같이 배우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그 건물 이름을 살리라고 지었거든요. 저희가 살린다라는 뜻으로 살리란 건물 이제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 배우면서 숙박하고 지낸다라고 해서 학숙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숙도 있는데 하숙은 너무 잠만 자는 것 같고 학숙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고 이제 같이 생활하고 하는 곳으로 살리 학숙을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함께 이번에 이제 1월 중으로 이제 같이 함께 할 청년들을 모으고 2월 한 달 동안은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체 기초를 세워보고 3월부터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지내고 있는 거 시즌 이제 1이 이제 시작될 거고 아직 참가자는 안 정해졌는데 곧 이제 홍보 나가면 이제 모아서 같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살리라는 건물 하나 이름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생명을 살리고 부산 지역도 살리고 그래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대안적 배움들이 새로운 사회적 배움 경제들이 이제 진행될 수 있게끔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공간 하나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시민들이 함께 마음 내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은 저희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위에 좀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좀 섭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